자, 이러든 저러든 이 정권을 편드는 숙골들 입장에서야 제가 못마땅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껴왔어요. 왜 아껴왔냐? 자, 이 정권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비판하면 아마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고 나름 10번 비판할 걸 한 두세 번 비판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도 정신 차리고 수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수습이라는 것이 이제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 정권의 본질적인 우려의 요인은 김건희와 지금 부산 엑스포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윤의 리더십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엑스포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흐려진 부분에는 궁극적으로 윤이 모든 이 정권을 끌어가는 정보 부분에서 중대하게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장승민이가 된다고 하고 일부 관료들이 된다고 해서 판단 미스했다. 이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엄청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여러 자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전 듣고 있어요. 자, 그런 자리들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들이 결국은 이 저녁 자리가 될 거고 거기서 술이 오고 갈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냉정하게 국가 운영을 위한 진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의 흐름이 결국은 자, 우리가 남이 가는 식으로 진전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첫날 만날 해봤자 그야말로 윤을 옹호하는 윤의 눈에 들고자 하는 윤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기득권끼리의 모임에 불과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윤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뼈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걸 배척하죠. 그런 소리들을 듣기 싫어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리들을 좀 직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정권 초창기부터 뼈아픈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더 탄압을 했잖아요. 오늘 중앙일보 아내리의 시선이라는 칼럼 내용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행보는 대선 때부터 논란이었다. 민간인 사업가 시절 행태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지만은 대통령 부인이 된 후에 세금 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실은 물론 은행도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제어를 못하면 대통령실 참모진이 무슨 수를 쓰서라도 문제 발생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실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임기 초 김건희 주변 비선 논란이나 수천만 원대 액세서리 착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궤변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자칫 뇌물로 비춰질 수 있는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핸드백 수수, 불필요한 인사, 정무 개입 의혹이 제기돼도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직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은 논란이 수그러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인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왜곡에는 깔끔하게 해명해야지. 결국 이게 발목을 잡아 윤석열 아니 보수진영 전체의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서울의 소리가 몰카 함정 취재를 통해 2주 전에 공개한 30분 길이 영상 안에 다 들어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 국면에서 튀어나온 최순실의 의상실 CCTV 장면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파괴력을 가졌듯이 서울의 소리 취재 의도와 방식이 워낙 저열 불법한 것은 맞지만은 그 자체로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언론들이 이 문제를 가급적 다루지 않는 이유도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이 취재한 방식의 문제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명품 선물 정도는 격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많다는 건 다른 문제다. 자, 제가 명품은 그냥 제끼자고 했죠. 제가 명품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대통령실이 침묵한다고 언제까지나 수면 아래로 가둬놓을 수 없다. 영상과 녹음이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걱정스럽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했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 이게 영상이나 녹취가 한 개뿐이겠느냐, 그죠? 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던 친북 목사를 앞에 두고 끄리낌 없이 속내를 드러냈는데, 여기에는 제가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라는 보수 조롱으로 여겨질 법한 발언도 포함되고 있다. 윤 정권 탄생에 힘을 모은 보수 입장에서는 얼굴이 화끈해질 이야기고 100번 양보에 비공식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불편하다.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는데, 김건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일정을 마치면서 한 번 더 일정을 잡을 거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 저랑 이야기하자, 요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 실질적인 버이1이니 버이2니 하는 국정 개입 의혹이 군부를 뗄 때 야당 측에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다. 부부지간에 개인적으로야 조언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 부인이 무슨 법적 권한 자격이 있어서 남북 문제에 자기가 나서겠다고 거침없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에게 말을 하는가, 그리고 같이 일하자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실이 아무 해명도 못 내놓는 것은 김건희가 무섭거나 아니면 국민이 우습거나 혹은 둘 다이기 때문일 건데, 무슨 까닭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대통령실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영상은 시기면에서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9월 13일 이 영상이 찍힌 날이죠. 김건희 주변 특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얼음장을 놓고 또 고바나 컨텐츠를 여러 차례 후원했던 H건축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데 이어 관저 인테리어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설계 감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수주한 게 알려져 있을 때인데, 적지 않은 언론이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김건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그리고 또 대통령 특별감찰관실을 갖다가 제안했는데, 이런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국가 주요 정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 참모진은 뭐 했냐? 대통령 부부한테 찍힐까봐 겁이 났냐? 자, 너들도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끝나고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의 그 경제포커스 이인영 산업부장의 엑스포 징비록에 보면 한국이 이 엑스포에서 사우디의 반칙과 또 찍어주겠다는 회원국의 배신을 탓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집단 사고의 오류가 부른 참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념과 의혹이 앞서 정세 판단을 잘못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물러난 참모가 없고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 선택이 절실한데, 그런데 이런 구시대적 전시행사에 집착하는가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엑스포 유치 전에 대통령실이 직접 실행 업무에 관여하면서 상황 평가와 보고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자, 윤은 취임 직후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실의 미래전략기획관실 사실상 수석급의 자리를 만들고 장성민을 여기 기획관에 임명했는데, 현재 대기 발령 상태죠. 장성민이 대통령 특사를 겸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카리브 연안국 등 100개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고 전략을 짜고 수지 평가하고 대통령에 보고를 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로펌 근무를 이유로 비상근으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윤이 국무회의에서 사우디를 지지한다는 국가 지도부를 비밀리에 만나보면 공개 지지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 지지가 늘고 있다는 장성민의 말을 그 아프리카 출장 보고를 그대로 들으면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교섭 출장 지휘 보고를 떠맡으면서 정보를 왜곡하고 잘못 평가하는 오류를 저질렀고, 대통령이 이런 것들만 들으면서 지금 시각이 마비된 거죠. 그런데 엑스포 유치 전 와중에
윤이 사우디를 방문한 것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사우디와 이면 합의 빅딜설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한 달을 앞둔 지난 10월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그때 제가 엑스포 유치로 사우디하고 저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왜 사우디를 가는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 빈살만과 정상회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협력 강화를 담은 한국 사우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표를 넣고 대결을 벌이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국내 재계도 이면 합의설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오발탄이었다면 외교 전략 부재거나 컨트롤 타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디한테 가서 이미 우리가 저 줄게, 너가 엑스포하고 공사는 우리 좀 주라 이랬으면 그때부터 접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끝까지 하겠다고 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윤의 판단이 본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오류를 저지르는 자기 결정 때문에 그렇고, 또 윤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문제는 그냥 뭉개고 가는 거고, 또 김건희는 좀 있으면 또 살아날 거예요. 윤은 김건희를 어쩌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 또 윤이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자기 생각이나 방식, 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사람일까.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요인은 해결되지 않고 그야말로 터져버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저만은 우려가 아니라 이 정권을 좀 잘 아는 사람들,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에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김건희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자, 위기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